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총평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자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밑줄 그어져 있는 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에 울릉도와 독도의 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섬이지만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통상기선과 관련해서 높이에 따른 수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썰물 때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따라서 2번이고요. 3번은 내수에서 간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0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수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동그라미 4번 이어도는 최남단이 아니죠. 마라도입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입니다. 동그라미 참고로 말하면 수중 암초는 물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어도가 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토 편입 여부도 이야기할 바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나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캐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 전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안에 있는 영해는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하천 지형과 관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를 참고하셔도 되고 위성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가가 가mit공유, 나가 자유공유 되겠습니다. ABCD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기억, 가의 A 하천은 가mit공유 하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C 하천보다 자유공유 하천보다 하상의 해발고도가 어떠냐라고 되어 있는데 하상의 해발고도라는 건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강바닥이 하상인데 해발고도라는 건 0m 해수면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높은 데 있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상류 지역이 하류 지역보다 하상의 해발고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선지 어려운 선지입니다. 맞고요. 니은 가의 A 하천은 가mit공유는 범람원이 나의 C 하천의 범람원보다 넓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 거야. 가mit배는 범람원 없으니까 틀렸어. 여기까지 읽고 그어버린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가mit공유 하천에는 범람원이 발달한다는 게 우리 교과서 수준에서는 좀 이상해요. 하지만 하천 옆에 그 침수되는 부분은 있어요. 범람원이라고 자연재방, 배우습지 이렇게까지 연결시키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 니은에 있는 선지는요. 리을에 있는 선지와 그냥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앞에 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마시고 그냥 비교를 할 때도 충분히 나가 더 넓다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귿은 상류 쪽보다 하류 쪽으로 갈수록 입자가 점점 작아지죠. B가 더 상류니까 입자가 크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으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고요. 리을은 니은과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A하고 C잖아요. B하고 D잖아요. 주변에 있는 공간이니까 그냥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하류 지역이 더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지의 문제들에서 전반적으로 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한지 세지 아무튼 이번에 쌍지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보게 되면 선지 안에서 그냥 그 내용만 보더라도 모순되기 때문에 동시에 답이 될 수 없거나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조금 있습니다. 니은 보세요. 상류 쪽이 넓다. 리을 보세요. 상류 쪽이 침수 가능성이 높다. 범람원이 넓다. 침수 가능성이 높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동시에 답이 되거나 동시에 답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답은 기억 디귿 아니면 니은 리을밖에 답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중간에 섞여서 들어가면 안 돼요. 3번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하나 조건들을 보면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and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다 써놨는데 유소년층 인구부터 유소년층 인구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안 되는 거 그거 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답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지에서는 그렇게 냈는데 한지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A, B, C, D 여기 써 있죠? 여기 A, B, C, D죠? 문제 난이도 여기 A 대신에 이쪽 지역의 지명 창녕이다. B, 양산이다. C, 김해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골라라.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총평에서는 그냥 자료 유형의 문항과 지역성 문항의 유형으로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분명 출제자들은 뭐도 볼 거냐면 등급 컷도 볼 거예요. 등급 컷도 볼 거고 6월달 평소에 등급 컷들 보게 되면 1등급 컷은 의미 없어요.
선생님한테도 이미 제자들은 선생님 만점이에요. 1등급 컷 아니면 47, 8이에요. 이런 얘기하는데 1등급 컷은 큰 의미가 없고요. 3등급 컷이 30점대 중반에 있냐 아니면 40점대로 올라오냐의 문제인데 나중에 수능 때 가면 40점대 초반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30점대 중반이어도 좋은 거고 30점대 초반인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봤어 난이도를 높여야 돼. 이거 유형만 조금만 바꿔도 난이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야. 선지들도 그래.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끝나는 거 동그라미 5번 디귿, 리을 이런 건 많잖아. 근데 동그라미 시작할 때 1번에 기억, 니은 끝나는 거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선지도 별로 없거든. 그리고 선지 3개 주고 그느드 3개 주고 골라라. 이것도 하나 정도밖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에서 변별이 가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막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참신하다 뭐하다 이런 건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출제자들이 평가 기법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변별력을 조금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 4번 해안지역 문제와 관련한 거고요. A는 점점점인데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갯벌, B는 그 주변에 경지 정리된 데니까 간척한 땅 같아요. C는 동해의 송지호라는 호수 앞에 있는 C 부분이니까 이걸 사주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거는 사주 앞쪽만 표시했기 때문에 사주 앞에 발달한 사빈이라고 보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D는 석호, E는 분리되어 있는 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바다에 잠겨 있으면 그거는 갯벌이 아니죠. 갯벌은 간조 때 물 밖으로 드러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사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은 간척한 평야니까 틀렸고 동그라미 3번 정답되고요. 동그라미 4번은 석호는 점점 작아집니다. 동그라미 5번은 육계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육계도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지역지리 문제고 작년에도 나왔던 유형의 문제인데 사실 이 그림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 자체를 해석해라는 아니니까요. 가, 홍성, 나, 진천, 다, 청주 이렇게 됩니다. 석탄박물관이 있다. A가 뭔가 하고 봤더니 가에만 해당하는 특징, 홍성에만 해당한다는데 충남 지역에서 석탄이 있는 데는 보령이니까 틀렸고요. 니은. 국제공항 있다. 이거 지역지리에서도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죠. 근데 매번 나오던 대로 나온 거예요. 청주입니다. 이것은 청주하고 어디에 있냐면 홍성 예산 쪽이니까 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혁신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진천에 있습니다. 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나에만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없죠.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 야, 혁신도시 진천에 있는데 또 누구 하나에도 있냐면 홍성에도 있다. 홍성에도 있습니다. 놓칠 뻔했다. 이거 왜 놓칠 뻔했냐면 이거 지역지리 할 때 6평가원 앞두고 선생님이 해드렸던 건데 과거의 홍성은 내포신도시라고 해서 도청만 있고 끝났어요. 이거 디귿선지. 근데 추가됐단 말이에요. 대전하고 더불어가지고 대전, 홍성 예산 이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문제에서 지금 걸릴 건 없는 거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지역지리 살펴봤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건 얘들아 엔진 났기 때문이야. 잘못 해설하진 않았는데 PD님이 내가 틀린 줄 알고 끊어주셨어.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6번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산, 경기도, 그 다음에 세종시고요. 경북 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봉화 같은 경우 이게 봉화인지 영양인지 청송인지 헷갈려도 문제푼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를 이거 보고 그냥 인구 감소 지역에다 보고했을 거고 외국인이다 보고 요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PD님이 이거 뭐지? 선생님 잘못 설명했나? 이러고 놀라셨던 건데 잘 봐봐. 내가 위에 뭐라고 써놨어? 통계자료 또 바뀜이라고 이렇게 써놨지. 왜 그랬을까? 이 신문기사의 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청전인구 40.2%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높다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생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무지개 할 때도 그랬고 요거 과거에 울산이다가 서울 쪽으로 바뀌었고 경기 인천이 다 높아졌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어진 자료 속에 서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가 확실했으니까 이거 세종인가? 그러면 이게 가가 되나? 세종이 되는구나, 가가. 이렇게 하고 문제 풀었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찌됐건 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뒤에를 찾아보면 밑에 밑줄 친 것처럼 정부기관이 있다, 유소년 비중 높다. 그러니까 유소년 비중 높은 거 보고 확신을 했을 거라고. 맞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할게. 두 가지를. 여기서 보면 이 말 때문에 세종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시도 중에 가장 높다잖아요. 안산은 그 자체가 안산시지만 경기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시도 비교할 때 안산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봉화도 경북의 봉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시도 비교할 때는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종시는 시도로 비교할 때 특별자치시기 때문에 따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만으로도 그냥 세종시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통계제로 바뀌었냐? 질문을 써놨는데 아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정확히 보면 청작년이 아니라 청년이라 돼 있고요. 우리가 서울이 1등이라고 했던 건 15에서 64세까지인데 여기 보면 15에서 39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통계랑은 다른 겁니다. 신문기사에 나온 그대로를 그대로 원용했겠죠. 근데 다른 통계 자료인 거예요. 집계 자체가. 알겠지? 전혀 문제 푸는데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고, 왜 이걸 제가 여기서 더 문제를 구체적으로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문제 난이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있다 없다? 있다. 지역 지도에 찍힌 거 3개, 자료 3개니까 쉽게 되지. 근데 자료 2개, 지역 3개 찍어놓고 판단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개수랑 자료의 개수가 안 맞게 해서 문제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이 세종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걸 연습해야 되고, 뒤쪽에 있는 게 가장 쉽기는 쉬운데 앞에 있는 것들에서도 시도 중에 라는 말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하시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통계대로 또 바뀐 거예요? 아닌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중위연령이 높은 데는 노인이 많은 데고요. 그러면 나가 더 인구 감소 지역이고 노인이 많으니까 틀렸죠. 동그라미 2번 보면 인구 밀도는 나가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1, 2번도 같이 가는 거니까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앞선 문제 2번 문제 이야기하면서도 선지가 그냥 같이 맞물려서 풀려버리는 것들이 많댔잖아. 이런 것들 조금만 선지 더 꼬아버리면 난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3번은요. 다가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라고 되는데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인구가 여기도 써있지만 제일 비중이 높은 데고요.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비중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동그라미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다는 경기도 안산이고 외국인이 많단데 이 외국인은 노동을 목적으로 온 근로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좀 남초가 심하죠. 그런데 여기는 농촌 지역이고요. 농촌 지역은 국제 결혼의 비중이 큰데 국제 결혼은 외국인 아가씨가 더 많지 외국인 총각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5번 선지 총 인구와 관련해서는 뭐 안산 60만 대, 뭐 세종 20만 대 넘어서 30만 대 뭐 이렇게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거 두 개만 딱 보더라도 얘가 꼴찌인 게 분명한데 이 순서를 완전 잘못 잡았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6번 문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선지들도 보입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 화산지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제주도와 울릉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점성이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유동성이 큰 거고 그러면 완경사여야 되는데 울릉도는 급경사의 종상화사니까 틀렸고요. 용암대지도 없습니다. 뒤에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동그라미 2번 기반함의 차별 침식 칼데라 분지죠.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알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의 화구구다라고 돼 있는데 가운데에 이중화산이 또 터진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기반함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건 보통 분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울릉도 쪽과 전혀 매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알봉은 이중화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용암의 표면과 내분 간의 용암동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은 칼데라에 대한 설명인데 칼데라는 요 울릉도 라인에 이쪽이 아니구나. 울릉도 라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나리 분지가 이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건데 빵 하고 터졌어요.
잠깐만, 그림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그렸어? 수업 때 한 건데 빵 하고 터졌어요. 근데 오르르 하고 무너진 거야. 원래 이랬던 게 한 몰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윽 하고 한 번 더 터진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기억이 이 녀석이고 바로 알복 니은이 요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먼저 만들어졌어? 기억이 먼저 만들어졌다 판단할 수 있겠지. 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산지형에 대한 오랜만에 정확한 용어에 대한 해석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선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니은 알봉 자체는 전혀 침식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2번 선지는 요 나리분지와 연결해서 문제를 낼 때 함정으로 팔 수도 있는 건데 알봉과 나리분지가 같은 울릉도 안에 있는데 그럼 이게 나리분지로 하면 맞는 말이냐? 그것조차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침식분지, 육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나리분지는 칼데라 분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 저도 이게 공식적인 해설지가 나와봐야만 이 지도 속에 찍혀있는 부안과 울산이 맞죠. 얘는 울산이 맞을 것 같은데 얘가 부안을 의도해서 찍은 건지 아니면 김제라인을 찍은 건지 그게 좀 애매해요. 어찌됐건 요 지명들은 최대한 제가 맞춰서 기상청의 위치를 가지고 맞춰서 찾으려고 했는데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후 요인으로 보게 되면 부안하고 이렇게 울산을 준 건 같은 위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원산과 남포인데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비슷한 위도 때 이것도 거의 동위도라고 보셔도 돼요. 동해안과 서해안을 이렇게 준 거다. 그러니까 동서로 같은 위도를 보이는 지역 중에 동해안과 서해안, 같은 위도로 보이는 북한의 지역 중에 동해안과 서해안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 1번, 2번이라고 썼는데 요거 연강수가 1000mm가 안 되고 적으니까 1000mm가 안 되는 데는 거의 북한의 소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걸로 남포를 먼저 찾았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연강수는 더 이상 안 썼어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신의 영역이지. 저는 두 번째로 얘가 겨울 기온이 높으니까 남쪽 지역 두 지역 중에 그래도 더 동해안의 성격이 크고 큰 바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울산으로 갔습니다. 울산 지역으로 보이는데 이 울산 지역이 강수로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강수는 철저하게 암기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풀었다면 남해안이니까 비가 많죠 라고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더라도 가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그래서 기온으로 한다. 요 녀석 했고 요거 했고 그럼 2개 남았네. 그 2개 남은 상태에서 기온이 주어졌고 라가 더 따뜻하니까 당연히 남쪽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위도인데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원산처럼 동해안인 지역이 나오면 이거 위도 무시할 때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최대한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얘는 북한이고 얘는 남한인데 여기서조차 남북을 무시해버리고 원산이 동해안이라는 이유로 따뜻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 속초 이런 것 남한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지역과 비교할 때는 청진 이런데 왜냐면 북한의 동해안이라 할지라도 원산이 같은 북한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남쪽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원산을 가지고 냈을 때는 크게 기온적인 측면에서 난도를 높이기가 어렵고 북한에 있는 다른 지역을 비교할 때는 여기 청진과 비교하면서 북쪽이라 할지라도 청진이 오히려 더 겨울에 따뜻한데 이런 걸 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문제는 아무튼 접근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가하고 다하고 연평균 기온을 얘기하는데 같은 동해안이니까 쉽게 다가 더 남쪽이니까 높다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여름 강수와 관련해서 나하고 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름 강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연강수가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2배 차이잖아요. 여름 강수, 물론 여름 강수 집중률에 영향도 받지만 여름 강수가 연강수에 있어서 2배를 역전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번은 다하고 라하고 같은 위도인데 기온의 연결차니까 동해안인 다가 더 작다 이랬어야 되고요. 4번은 위치 단순 연결 5번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선지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선지 같지는 않은데 2개와 위에 있는 2개의 겨울 강수량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2번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했던 위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요 두 개
한 상태에서 추론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으로 풀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억지로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시키면 겨울 강수니까 100%는 아니지만 다설지와 연관성이 있을 거잖아. 그치? 얘 다설지로 배웠단 말이야. 그걸로 이제 함정을 판 것도 같은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다설지가 없어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다설지가 없고 그나마 원산이 있는 거고요. 이쪽은 이게 부안이든 아니면 뭐 고창으로 보든 뭘로 보든지 간에 호남 서해안 지역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울산도 동해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울산은 저도 기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쉽지는 않습니다. 얘를 뭐 동해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남해안으로 보든 동해안으로 보든 겨울 눈이 아니라 겨울 비라 할지라도 겨울 강수가 제법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기후 문제에서 난도가 좀 있다면 8번 정도가 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강수와 관련한 건 암기 영역이거든요. 추론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데 암기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로 다루지 않던 지역들, 원산 다뤘던 데고 남포 다뤘던 데고 이것도 충분히 뭐 군산인 줄 알고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울산 같은 경우는 별로 다루지 않던 지역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강수를 추론하라고 해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응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9번 문제 단순 암기와 관련한 문제 되겠습니다. 충청권에 있는 지역들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요. 충북 대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1일차 석회암 얘기하니까 제천이나 단양 쪽. 근데 지금 제천은 없으니까 단양 가는 거고요. 2일차 기업도시 충주 가는 겁니다. 3일차 대덕 연구단지 대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C쪽 진천 음성인데 이쪽으로 가고 싶었으면 진천 음성 이쪽에 혁신도시 관련된 게 있을 수는 있겠지. 그치? 그 정도 이야기로 그냥 조금 개수가 자료는 3일차까지 해가지고 3지역인데 지도 속에 있는 지역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 정도로 난이도를 둔 문제. 그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까지 하고 선생님이 칠판 한번 정리하고 와서 뒷부분 이어가도록 할게. 10번 문제, 세 지역의 인구 자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유형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뭐 못 낼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유형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상. 도시 내부 구조에서 다루는 도심 지역과 그리고 대도시권에서 다루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 먼 지역 이런 걸 비교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가깝다 멀다가 아니라 아주 먼 상대적으로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 그리고 완전히 뭐 이게 신도시라고 완전 근교 지역의 신도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기라 할지라도 신도시는 신도시니까 이기라 할지라도 신도시는 신도시니까 이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 이렇게 좀 비교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주간인구 지수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1등가 그걸 판단해서 도심 지역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가 있는데 얘 이기 신도시고 얘 농촌 지역인데 선생님이 좀 지역적인 통계 자료들 정리해 준 거 평가원 전에 업로드 해드렸던 거 보면 주간인구 지수에서 경기도 포천이 경기도에서 1등이고 주간인구 지수가 그리고 이천이 2위급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여기서 푸는 방법 이걸로 풀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나가 이천 여주 쪽, 그 다음에 가가 김포 파주 쪽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은 요거죠. 통근 인구 자체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선지에서 묻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통근 인구 자체가 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건 가가 더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신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좀 지역적이라도 배운 대로 외운 걸로 하겠다 이거. 좀 추론해서 하겠다 노란색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노란색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긴 합니다. 기억선지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는 나가 가보다 많다라고 되는데 통근 통학 인구가 기본적으로 적은데 아무리 서울로로 아는 방향을 줬다 할지라도 통근 통학 인구 자체가 적은데 나가 더 많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니은은 나는 가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선지는 맞는 거죠. 선생님이 이 두 개를 묶어놓은 건 나하고 가가 보세요. 나는 농촌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은은 기억은
나가 서울로 통근 통학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건 나가 더 신도시, 서울과 가까운 배드타운화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기억하고 니은은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디귿은 나는 나보다 땅값이 높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 가지고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를 나하고 가해서 다뤘다라는 건 다가 얘라는 걸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애인데 서울 안에 있는 애를 가지고 서울로의 통근 인구를 물었을 리는 없잖아. 그러면 이 기억에서 가와 나만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를 비교했다는 건 다가 얘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자료를 설령 몰랐다 치더라도 다가 서울인데 다가 땅값이 더 싸다라는 건 하물며 도심인데 말도 안 되잖아. 그치?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 나 경기도 이천에 사는데 집 바꿔달라면 누가 바꿔주겠냐? 우리 집 커. 바꿔주냐? 안 바꿔주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기억의 선지만으로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이 그냥 싹싹 풀려가 버려요. 풀려가 버립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요 안에서 다 풀려갑니다. 참고로 말하면 다가 도심이었으니까 많다 이렇게 해줘야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출제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냈다 생각하지 않아요. 출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금 쉽게 해주려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 시험지를 처음에 딱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풀기 전에 들었던 느낌이 뭐였냐면 자료 구성 괜찮은 것 같아였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의문은 그러면 자료 구성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려울까? 아니야, 선지까지 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구색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고 선지에서 난이도를 좀 일부러 높이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봤다? 좋죠. 근데 선지보다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고 갔는지 꼭 피드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칠판 잠깐만 정리하고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쭉 이어진 걸로 보게 될 겁니다. 잠시만. 11번 문제 내용상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실력이 있는 친구들도 확신이 없을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왜? 선지가 3개짜리니까. 선생님 도와주고 조교일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겠다고 했던 제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도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이것만 답 확인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잘됐다. 내가 푼 거랑 답 맞추자. 그리고 그 친구가 도와줬거든. 그런데 요런 유형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오게 되면 이거 두 문제 되면 그걸로도 변별력이 확보가 돼요. 자, 일단 각각 대설포겸 황산대 그건 연결해 놓은 거 그건 어렵지 않지? 이 문제는 선지가 문제인데 기억 보게 되면 장마 이후라는 시점 보셔야 돼요. 장마 이후에 폭염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여러 번 하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다른 말로 하면 북태평양 기단이 되는 건데요. 그의 영향으로 더위가 오는 거죠. 무더위가.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초개념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아니면 너무 긴장하거나 어떤 심리적 다른 요인에 의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너무 아쉽게 틀린 친구들은 북태평양의 북자에 꽂혀가지고 이거 추위 관련한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마 전에도 게시판에 또 질문 받았다. 북태평양이라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운 녀석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은 눈과 관련한 거니까 울릉도의 우대기 맞죠? 디귿은 황사, 봄철에 오는 거. 그 주변의 기단을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양쯔강 기단이라는 게 이쪽에 옛날에는 배웠다라고 했고 이게 올 때 3, 4월 달에 황사가 우리나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방향만 봐봐. 중국의 흙먼지가 우리나라로 오는 거란 말이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딱 두 개로 떨어지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내면 안 틀려요. 절대. 근데 이렇게 내면 난이도를 높입니다. 기후 문제가 작년 6월달 기준으로 해도 3문제가 나왔는데 3문제의 정답률이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보면 자료 문제는 자료 문제대로 어려워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어려워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유형이 그런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찝찝함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암석 분포와 관련한 문제 나왔고요. 이건 암기하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자, 변성압류, 3기 퇴적압류, 예시원생대 거, 예신생대 거, 조선 누춘군 고생대 거 이렇게 되죠. 위에서 3개로 줄여줬는데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원계 가지고 풀 방법은 없고요.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면 일단 지도에서 분포 알면 제일 쉽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 여기 평안누춘군이 나왔으니까 이건 고생대 거고 그러면 얘가 무조건 C가 조선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녀석이 현모암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4기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신생대란 말이거든요. 그럼 얘가 3기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남아있으니까 시원생대 A가 변성압류 이렇게 가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것에 있어서 가치 제시된 애 중에 상온계가 힌트가 될 수는 없는데 사기, 평안 이런 것들을 힌트 잡아서 분포지도를 모르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갑, 공룡은 중생대 거니까 아예 중생대는 없으니까 틀렸고요. 을, 돌리네 우발라 카르스트 얘기하는 건 조선계와 관련한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C와 관련한 걸로 갔어야죠. C에는 갈탄이 B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갈탄은 신생대 사기 퇴적층에 있는 거라서 이 녀석은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 C보다 B에 더 많은 겁니다. 정, 다시대 마그마 관이 불구사 변동 이거 중생대에 대한 이야기고 중생대는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배열해라 그러면 가, 다, 나. 정답은 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기초 개념 좀 꼼꼼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형 단원이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할 때는 양이 진짜 많아요. 진짜 찔끔찔끔 눈물 흘리면서도 꼼꼼하게 외워준 친구들은 다 맞아야 하는 겁니다. 13번 문제 지역성 문제고요. 제가 왜 피식하고 웃냐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주변의 오른쪽 위가 담양 왼쪽 아래가 나주 혁신도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진짜 학생들더러 지도 다 외우라는 거구나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너무 뻔한 얘기지만 선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광양, 순천, 여수, 보성까지 내면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내던 거. 그리고 좀 지역적인 거기는 하지만 왼쪽 위쪽에 전남 왼쪽 위쪽에 영광하고 뭐 한평 이런 거 내면 그런 거는 나왔던 거. 이제 근데 그런 걸로도 부족하니까 계속 내는 거죠.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울 수밖에 없고요. 가는 핵심이 죽세공품, 담양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는 녹차와 관련한 걸 얘기하는데 이건 보성인데 보성은 지도 속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고음과 관련한 얘기니까 라로 가야 되고요. 정이 얘기한 거는 누구냐면 지금 이게 뭐 순천 쪽과 관련한 얘기 쪽이 돼야 되거든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요걸로 문제를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능성까지는 투머치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순천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최남단 요거는 해남과 관련한 이야기니까 다 쪽으로 가줘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역성. 뭐 착잡하긴 한데 방향이 예측됐던 대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착잡하다는 건 정말 지역적이다 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예측됐다라는 건 작년에도 뭐 순창 가지고도 내고 막 이랬으니까 남원도 나오고 춘향제도 오랜만에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엽적일 수는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그게 예측 가능했다면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이 맞은 거니까 그냥 막 운에 기대가지고 이거 너무 지엽적이다 나 안 했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여러 번 남았잖아요. N생 친구들은 변형 모의고사 계속 사설 볼 거고 고3 친구들은 큰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그 시험 앞두고는 그냥 책갈피 열심히 외우세요. 지역성. 그게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14번 이것도 지역성. 이것도 전라도 쪽. 이거는 그냥 순창 고르는 거. 오케이.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죠. 순창 가는 거. 여러분 중에는 순창 고추장인데 앞서 13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순천 지도 속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그런 거랑 헷갈리지는 않겠지? 외울 건 외워야 한다. 자, 15번 통계대로 지역성 제시해준 문제고요. 써 있는 것처럼 용인 쪽,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 쪽, 그리고 강원도 평창 태백 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기준 시점을 잡아줄 때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2000년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가 옛날에 비해서 이게 170 근처까지 갔다가 한 80까지 왔으니까 반토막 난 거거든요. 오케이? 라가 태백 이거부터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완전 반대쪽에 있는 애가 50에서 250, 300 근처까지 갔으니까 한 6배 늘어난 2000년이 아니라 1990년에 비해서 6배가량 늘어난 가가
용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사실 양평의 특징을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평창보다 인구 증가율이 좀 더 높아야 말이 되지 않겠니?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가파르게 그래도 나하고 다 상대 비교 인구가 올라간 나가 양평, 다가 평창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평창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똑같은 경기도로 할지라도 양평은 약간 전원주택의 느낌을 하면 용인은 아파트가 많은 데죠. 돼 있고요. 디귿은 가와 나에는 이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확실하게 아니고요. 제가 이 가에는 긋지는 않았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달았던 건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때문에 학생이 질문해서 했던 건데, 용인에 이기 신도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투는 건 좀 그래요. 왜냐면 용인하고 수원이 붙어 있는데 광교 신도시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대 근처입니다. 그 광교 신도시가 대부분이 수원이에요. 근데 용인에 몇 개 동네가 속한단 말이에요. 그 광교 신도시로.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아예 용인에 없다. 그건 아닌 거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기 신도시의 그 광교 이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수원인 거지. 오케이? 근데 되게 웃긴 건 대부분의 이기 광교 신도시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동네는 수원이긴 한데 정작 광교 신도시 때문에 수원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수원은 그전부터 계속 인구가 증가해 왔으니까. 근데 반면에 용인 같은 경우는 광교 신도시에 들어가는 동네가 몇 개 없어. 뭐 성복동, 신복동 몇 개 없어. 그 근처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잘 안 다녀. 내가 동네 이름은 까리까리한데 성복동, 신복동 막 이런 데 쪽이야. 수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가 일부 들어가긴 들어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용인의 인구가 늘어났다면 조금 비약이고 그냥 용인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이기 신도시는 아니어도 많이 지어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용인은 그 시기에 인구가 많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선생님 용인은 어떻게 해요? 라는 사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평으로 지우면 되는 거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기 신도시가 아주 조금만 들어갔다. 아니 설령 안 들어갔다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자료에서 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인구 증가가 이기 신도시가 성장하는 2000년 이후에 용인은 성장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인구 증가와 이기 신도시의 인과관계가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는 문제가 너무 뻔해서 그렇지만 경기도 화성이에요. 진짜 동탄 지어지면서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리얼은 그냥 단순 연결하게 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6번 문제. 요런 문제 유형이 원래 과거의 킬러 문제였어요. 원래 과거의 킬러 문제였고 이 문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페이지. 작년에 특히 9월 달에 한국지리에 좀 그랬는데 작년 한국지리 9월 달은 3페이지 어려운 문제가 쫙 깔려 있었어.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다가 4페이지에서 곤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세지에서는 그 패턴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한지에서는 작년에도 조금 그런 패턴이 있었던 건 이런 느낌? 사문처럼 15문제 그냥 쉽게 던져주고 다 쉬웠다는 건 아니지만 던져주고 하면 한 대로 그냥 풀 수 있게 던져주고 4-5문제에서 고난도를 넣자. 그리고 페이지도 뒤쪽에 다 몰아놓자. 어려운 문제를 4페이지나 3페이지 작년에 9월에는 3페이지가 두드러졌고 그런 경향들이 조금 보여요. 예측 가능한 데에서 예측 가능하게 딱 외우면 풀 수 있는 한국지리 암기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친구들 많으니까 하게 해주고 마지막에 자료 가지고 변별력을 두는 문제 내자. 이런 좀 출제 페이지의 어떤 배분 이런 것들이 조금 읽히는 느낌인데 16번 전통적인 킬러 문제고요. 이 문제가 킬러인 건 일단 첫 번째 가나 A, B, C 이런 미지수 2개 섞어줬다는 거. 두 번째 지역을 좁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려하시오를 써준데 그게 없어요. 물론 선지에서 그것까지 연동해가지고 막 고난도를 만들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별표에다 밑줄을 쳐놓은 건 4개만 표현을 했다라는 건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다. 그런 거고요. 이게 절대적인 지식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씀인 거고요. 자, 가하고 나업종이 좀 쉬워요. 왜냐면 전체 매출액이 나왔는데 1등이 전자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남아있는 게 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나가 쉽게 주어집니다.
가나가 쉽게 주어지고요. 만약에 출제자가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했다면 이거 업종들도 다라를 다 만들었겠죠. 그래도 문제는 구성이 되니까요. 근데 적당히 타협한 걸로 타협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난이도를 조금 맞춘 걸로 보이고요. 우리는 주어진 상태에서 가나는 쉽게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A, B, C, D를 각각 놓고 보았을 때 선생님이 이제 광역시별로 접근할 때 지금 여기서는 대구는 어차피 없긴 없지만 대구와 울산이 다 없으면 일단 대구가 있으면 섬유, 울산이 있으면 중화, 대구와 울산이 다 없으면 그게 전자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어차피 대구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밑에 있었던 녀석 중에 B가 여기서 사라져요. 선생님 D도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D는 여기 두 개만 있었고 아예 자동차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D는 사실 전남인데 중화학 3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B가 누가 되냐면 울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 바로 전자라고 했지. 그러면서 A가 압도적으로 가에서 크니까 이게 경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충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전자인 거 했잖아요. 여기에 없는 녀석이 지금 B하고 D 아닙니까? 그쵸? B하고 D 아닙니까? 근데 얘가 차였잖아요. 전남엔 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D가 전남, B가 그러면 울산 가는 겁니다. 그리고 A가 전자에서 압도적이니까 경기, C가 충남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공업 여러분들한테 지역지리 특강을 할 때도 해드렸던 것처럼 순위까지 일일이 외우기는 어렵지만 조합으로 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풀리는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자가 자동차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죠. 저는 웬만하면 자동차 먼저 안 구합니다. 전국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1번 맞는 거고요. 2번은요. 차가 무거워요? 전자제품이 무거워요? 상식적인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은요. 1인당 출하액은요. 제일 제조업이란 말이 물론 붙긴 붙었지만 어찌됐건 저것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누구냐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보통 총생산으로 얘기하지만 울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많다는 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업과 관련해서 이제 도시별로 얘기할 때 지역개발에서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면 제철소 할 때 포항, 광양, 당진 이래서 포광당 외운다. 좋다. 근데 이게 순서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걸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C하고 B하고면 C가 충남 쪽이고 B가 울산 쪽이니까 울산 쪽이 먼저겠죠. 여기 울산, 여수, 서산. 울려서 외우는데 이거를 순서로도 알고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자 따서 외우기 쉽다고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앞자를 최대한 안 하는데 선생님이 앞자를 써서 하라는 건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고선지가 4번에 나온 거고요. 5번은 단수지역 연결만 하시면 호남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이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17번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정답 고르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조금 1번 선지가 조금 고려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위험하다까지는 그렇지만 위에 있는 가나다는 어렵지 않아요. 가나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1등만 봐도 전남 두 개가 1등이고 얘가 경북이고 여기에 제주가 있으니까 이거 과수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채소하고 쌀 같은 경우 볼 때 여기서 강원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지가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이 왜 조금 조심스럽냐면 과일과 관련해서 제주가 가장 넓다는 게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틀린 거고 지금 정답으로 보게 되면 경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자료는 생산이었고요. 여기에서 물은 건 면적이니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조금 고려해 볼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뭐 맞으니까 출제해도 냈겠죠. 과수재배라고 할 때 노지재배만인지 시설재배만인지 이거에 따라 제주도 값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선생님이 보는 것 속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1번에다가 특별하게 표시 안 해놨지. 왜? 나는 판단하지 않았거든. 판단해서 풀었다면 여러분이 더 나보다 뛰어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용감했던 걸 수 있어요. 무식해서 고려할 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요. 자, 뭐 물론 두 개 다 고려했을 때도 경북이 넓다 할 말 없는 건데 달라질 수 있어요. 양이나 막 이런 것들에서 뭐 면적이니까 출제자들이 피해서 냈을 거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면 저는 혼자의 힘으로 수업 준비하고 하는 거지만
평가원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출제자들과 검토위원들이 있으니까 다 확인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출제자가 그렇게 고민했지만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어떻게 배경지식, 선행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자신합니까? 그거는 좀 용감했던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쌀만 논이고 나머지는 다 받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정답인데 전남은 채소보다 쌀의 재배 면적이 넓다.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양으로 따지면 채소가 많을 수 있지만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쌀이 더 많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4번 강원도는 배추는 있어도 아직 사거나 배 이런 건 아니니까 채소가 더 넓어야 되는 거고요. 5번은 시설 재배 면적의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식량작물인 쌀은 아예 아니고요. 원예작물인 것 중에서도 채소가 과수보다는 더 시설 재배의 비중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1번 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다음 문제 단순 암기 문제. 근데 요건 조금 까다로운 게 문제 형식에서 이렇게 하나씩 추리게 해놨더라고. A, B, C, D 각각 선생님이 지역을 써놨고요. 그러니까 경상도란 지명의 요래는 경상이니까 A하고 D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울진과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게 월성입니다. C하고 D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라가 양쪽에 들어가 있고 A, B, C, D 중엔 D가 양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라가 D보다 D다라는 걸 먼저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D, D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가 A가 되는 거죠. 나가 C가 되는 거죠. A, 그치? 그리고 나의 C 들어간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채워 나간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런 유형. 문제 참신한 유형으로 새롭게 보인 거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형식상 이걸 뭐 특별해서 이 형식을 모르면 문제 못 풀어 이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의 사항을 확인한 거고요. 19번도 새로운 유형이에요. 19번도 새로운 유형으로 준 겁니다. 지식적으로 새로운 건 아니고요. 풍력, 태양광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각각 놓고 봤을 때 일단 강원권보다 호남 지역이 뭐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A에 들어가는 건 풍력과 태양광이 모두 다 예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원하고 호남의 발전량을 묻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호남이 많으니까 여기에 기억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총발전량에서 원자력보다 높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니은이 모두 아니요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이 D에 들어가야 된다가 니은이 D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상당히 먼저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디귿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둘 다 예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먼저 똑같이 똑같이 아니오니까 먼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A에 이거 이렇게 해보면 A하고 D만 했을 때 디귿하고 니은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저 녀석 하나인가?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 결과적으로 요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요거 기억을 먼저 봤던 건 이게 태양광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본 겁니다. 요것도 유형 자체는 새로운데 이 유형을 모르면 못 푼다가 아니어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한 건 아닙니다. 20번은 지역개발 또 오랜만에 단순 암기로 나왔더라고요. 단순 암기로 나왔는데 1번 상향식은 균형개발이니까 적어도 3차 이후고요. 도농통합시는 3차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는 1차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게 되면 요거는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모두 4차 때.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5번은 수도권으로 계속 인구가 집중됐죠.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이 내용 자체 지역개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이 내용들 가지고 나온 것도 되게 오랜만이긴 하지만 가장 덜 빈도 높게 나왔던 건 2번 선지 같아요. 도농통합시와 관련한 거.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개 문제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어렵다는 아닌 거고요.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있는데 쌍지를 가지고 했을 때는 세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웠던 것 같고 출제자들의 의도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지역성 중심으로 그리고 자료에 대한 것도 하셔야 되고 선지도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점점 뒤로 가면서 늘어날 거라는 걸 감안해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준 것 같다.
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의 차원에서는 잘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6월 평가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